이 작품은 나의 데뷔작이자 은퇴작이다. 드라마 촬영에 들어가기 전 항상 모두의 앞에서 이 말을 외쳤어야 했던 이병헌. 지금은 대한민국 연기의 미래, 연기의 신이라고 불리지만 이때 이병헌의 연기는 감독님에게 욕을 먹고 스태프들에게 눈총을 받는 수준이었죠. 결국 연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당시 감독 정을영은 모두의 앞에서 이병헌이 이 대사를 3번 외치게 시켰다고 하죠. 사실 이병헌은 연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건설회사를 운영하시는 아버지 덕에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다른 아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평범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저 말 잘 듣는 엄친아였던 이병헌은 부모님의 사랑 아래 한양대 불문과에 진학하게 되죠. 하지만 그런 완벽해 보이는 엄친아 이병헌에게도 큰 고민이 있었으니 바로 꿈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방황하던 중 우연히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당시 이병헌의 동생 이지아는 서구적이고도 아름다운 외모로 어려서부터 아역배우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지인이 너도 잘생겼는데 동생처럼 탤런트 해봐라 얘 라며 KBS 공채 탤런트 지원서를 직접 가져다 주기까지 했다고 하죠. 하지만 배우라니 평범했던 이병헌의 인생과는 너무나도 다른 진로였는데요.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하려고 했지만 어차피 할 것도 없는데 한번 해보라며 어머니가 그를 독려하게 되죠. 그렇게 또다시 등 떠밀려 배우 오디션을 보게 된 이병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1차 합격, 2차 합격, 3차 합격. 그렇게 덜컥 합격해버리며 1991년 손현주, 김호진 등과 함께 당당히 KBS 14기 공채에 합격하게 되죠. 하지만 다른 동기들은 하나둘 작은 배역을 맡아가며 배우로서 성장해갔는데 이병헌은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역시 연기는 자신의 길이 아닌가 싶던 차 6개월 만에 KBS 드라마 아스팔트 내 고향에 조연으로 캐스팅되게 되죠. 그렇게 의욕에 불타 열심히 연기하면서 감독님과 스태프들의 칭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먹었는데요. 지금까지 연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에 이병헌의 연기는 형편없었고 못 봐줄 수준이었죠. 빈대떡이잖아. 여기에 제 세상 음식 못 먹는 거 아니야? 아니 배고프다며요. 기자. 소율이지 않냐? 책방에 들렸다가 그냥 너 보고 싶어서 왔어. 예. 별일 없으면 빵이나 먹으러 가자. 결국 당시 감독이었던 정을영 감독에게 매일같이 야단을 맞았고 이 작품은 나의 데뷔작이자 은퇴작이다 라는 충격적인 말을 모두의 앞에서 하게 했다고 하죠. 다소 강력한 발언에 그만 배우를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이는 오히려 이병헌을 불타오르게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이병헌은 카메라에 나오는 자신의 모습, 카메라의 구도, 샷 사이즈 등등 모든 것을 연구하기 시작하며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을 제대로 연기할 수 있을지 연구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이는 결국 대한민국 연기의 신 이병헌을 탄생시킨 계기가 되었죠. 그렇게 아직 연기력은 걸음마 수준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연기력을 보여주며 해뜰 날, 이별 없는 아침, 내일은 사랑 등으로 점점 얼굴을 알려갔고 살아남은 자의 슬픔, 폴리스, 사랑의 향기, 아스팔트 사나이, 바람의 아들, 백야 3.98, 해피투게더 등 셀 수 없이 많은 드라마의 주연으로 출연하며 대중들에게 얼굴을 각인시킵니다. 하지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날 수는 없는 법일까요? 한참 상승 가도를 달리던 이병헌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아버지의 부고 소식이었죠. 설상가상 아버지는 당시 떠오르던 베트남의 건설업을 추진 중이었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하던 중 돌아가시고 만 것이었습니다. 떠오르던 사업이었기에 아버지는 상당히 많은 투자를 받았었고 이는 곧 고스란히 이씨 가문의 빚으로 돌아왔죠. 물론 상속폭이라는 속편한 선택도 있었지만 자신들을 지금까지 키워주셨던 아버지의 명예를 이렇게 실추시킬 수 없었던 이병헌은 그 빚을 모두 갚아내기로 합니다. 그 빚은 자그마치 10억. 그때부터 이병헌은 이곳저곳에 출연하며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합니다. 웃긴 분장을 하고 광고를 찍기도 하고 심지어 지방 나이트클럽에서 사인회를 열기도 했죠. 하지만 그 덕에 무려 3년 만에 모든 빚을 갚는 데 성공합니다. 이런 노력에 신이 감탄하기라도 한 것일까요? 이때부터 이병헌의 제2의 전성기가 시작되는데요. 그 시작은 바로 박찬욱 감독의 레전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였습니다. 공동경비구역 JSA는 DMZ를 사이에 둔 남한 군인과 북한 군인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이병헌은 여기서 남한 군인의 역할을 맡았는데요. 우연한 계기로 북한군과 만나게 된 이병헌은 결국은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는 걸 겪으며 이들과 친해지게 되지만 결국은 접촉을 들키게 되면서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는 안타까운 역할을 맡았죠. 이 영화로 이병헌은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연기력을 확실하게 인정받았는데요. 게다가 2000년 청룡영화상 최우수상, 2001년 대종상 최우수 작품상,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며 이병헌의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 사이에도 드라마와 영화를 다작하면서 이제는 연기파 배우라는 사실을 대중들에게 각인시켰고 2005년 김지훈 감독의 레전드 작품 달콤한 인생에 출연하며 이병헌의 멋을 제대로 폭발시켜버렸죠. 달콤한 인생은 그 유명한 명대사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가 나오는 작품으로 깡패의 신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여기서 이병헌은 보스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충직한 부하로 출연하였는데 보스의 여자와 엮이게 되며 끝으로 치닫는 심정을 제대로 묘사한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이병헌의 표정 연기는 전율이 돋을 정도였죠. 게다가 이 작품으로 칸 영화제에 초청되면서 헐리우드 진출의 발판으로 삼기도 했는데요. 헐리우드는 이병헌의 아시아 티켓 파워를 높게 평가했고 G.I.조를 시작으로 G.I.조 2, 레드 2, 터미네이터 제네시스 등 헐리우드에서도 이병헌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알리게 되죠. 그러면서도 이병헌은 국내 활동도 등한시하지 않았는데요. 드라마 아이리스, 영화 놈놈놈, 악마를 보았다 등 하나같이 굵직굵직한 작품에 나와 그 연기를 보여주었죠. 게다가 2012년 한국 사극 영화의 레전드 중 하나인 광해에 나와 그동안 진지한 모습만 보였던 이병헌에게서 코믹한 연기도 가능하다는 연기에 끝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내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내가 지금 매워틀을 드리라 하십시오. 당장 좀 가져오십시오. 야, 나 똥살 나니까 나가라고 빨리. 이병헌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수많은 영화에 출연하며 자신의 연기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2015년 대한민국 느와르 영화에 또 다른 획을 그은 내부자들에 출연하며 연기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여기서 이병헌은 과거 보스의 오른팔이었다가 팽당한 깡패를 연기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많은 영화에서 보았던 양아치스러운 깡패가 아니라 사연 있는 깡패, 그리고 강단 있는 깡패로 등장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죠. 특히 기자들 앞에서 손목을 돌리는 신과 소파에 앉아 담배를 태우며 시청자들을 몰입하게 하는 연기는 이병헌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평가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내부자들은 19금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7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한국 청불 영화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기도 했죠. 그리고 이 영화 촬영 당시 이병헌의 연기에 대한 사랑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한창 촬영하던 중 이병헌이 함께 출연하던 조승우를 집에 초대한 적이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병헌이 하루 종일 영화 얘기만 해대자 질러버렸다고 하죠. 사실 조승우 역시 한 배역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배우의 진심인 사람이었지만 그런 조승우가 질려버릴 정도라니 이병헌의 연기에 대한 집착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병헌은 남한산성, 그것만이 내 세상에 출연하며 진지한 연기와 코믹한 연기를 모두 보여주었고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는 사연 있는 군인 유진초이를 연기하며 다시 한번 시청자들의 마음을 빼앗았죠. 그리고 얼마 전 2020년에는 대한민국의 1970년대를 그린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 출연하며 다시 한번 레전드를 기록했는데요. 여기서 이병헌은 박정희의 최측근 김재규를 연기했는데 이 역할을 연기하기 위해 평소에도 머리를 넘기는 방향을 정하고 안경을 올리는 횟수를 정하는 등 배역에 몰입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이병헌과 대립하던 차지철과의 장면에서는 이병헌의 연기가 더욱 돋보이는데요. 차지철을 연기한 이희준 역시 엄청난 연기력을 선보이며 둘의 티키타카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하였죠. 이처럼 연기에 대한 집념이 정말 남다른 레전드 배우 이병헌은 현재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 2와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앞두고 있는데 이 작품들에서는 또 어떤 신들린 연기를 보여줄지 모두를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그저 꿈없이 주변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왔던 이병헌. 얼떨결에 배우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병헌은 연기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을영 감독의 일침 이후 연기라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된 이병헌. 1시간, 길면 2시간이라는 작품을 뽑아내기 위해 감독과 수많은 스태프들이 힘들게 움직이는 만큼 스크린에 담기는 배우는 최선을 다해서 연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 순간부터 이병헌은 촬영을 할 때는 물론 휴식을 하는 순간까지 그 배역에 몰입하기 위해 항상 연기에 대해 생각했고 이는 곧 2023년 현재의 레전드 배우 이병헌을 만들어내었죠. 그리고 이는 훗날 나이가 들었을 때 과연 이병헌이 어느 정도의 연기를 보여줄지 우리들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